요양보호사 기출문제 29의 실기 1편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원하는 옷만 계속 입힌다. 자는 동안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거울을 보여주면서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해서 바꿔 입히도록 한다. 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5번이죠. 예,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한다. 그럴 때 그와 똑같은 옷을 몇 벌도 구입해 가지고 입혀주게 되면 갈아입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네, 1번이 5번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대처 방법. 1. 기저귀를 제거한다. 2.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3. 손에 소독 장갑을 끼워준다. 4.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5.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4번이죠. 음부의 피부 상태, 염증이 있는지, 손을 자주 넣는다는 건 가려우니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의 상태를 확인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퀴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앉고 서기 편하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식탁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5번이죠. 식탁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입니다. 배꼽 높이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바퀴 달린 의자 불안하죠. 의자 앞부분에 걸터 앉아 앞으로 밀리거나 그렇죠. 넘어지거나 할 수 있죠. 앞부분에 아닙니다. 깊숙이 앉게 해야 합니다. 앉고 서기 편하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 좋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아닙니다. 발바닥 전체가 이 땅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해 줘야 합니다. 3번이 5번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입니다. 오른쪽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오른쪽을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 식사 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음식을 왼쪽으로 넣어준다.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았는지 오른쪽 입안을 확인한다. 자, 왼쪽 편마비면 식사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이 밑으로 와야죠. 오른쪽을 밑으로 해야죠. 그리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서 예, 그렇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오른쪽을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 베개와 쿠션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편마비 있는 쪽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가 맞습니다. 식사 전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아니죠. 음식을 왼쪽으로 넣어준다. 왼쪽이 편마비 있는 쪽입니다. 뭐 쉽죠? 오른쪽으로 넣어줘야겠죠. 음식을. 건강한 쪽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오른쪽 입안을 확인한다? 아닙니다. 편마비 있는 쪽. 네. 그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른쪽은 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왼쪽 입안을 확인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가 정답입니다. 네,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5번입니다. 식사를 도울 때 살해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게 한 후에 먹게 한다.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식사 중 숨쉬기 어려우면 물을 제공한다.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본다. 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네, 살해 예방 방법으로 좋은 것입니다.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게 한 후 상체를 뒤로 젖히면 기도가 열립니다. 먹을 때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죠. 좋지 않습니다. 식사 중 숨쉬기 어려워하면 그때 물을 제공한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아니요. 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이 들어가야겠죠.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를 물어본다. 음식을 먹을 때 자꾸 말을 시키게 되면 그렇습니다.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국물이나 물 등은 목으로 먼저 밥을 먹기 전에 목을 죽이고 먹게 한다. 사례 예방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경관 영향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한다. 그럴 때 우선으로 해야 할 행동은 자, 비관을 끼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비관을 잠근다. 비관을 제거한다.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따뜻한 영양액으로 교체한다. 자, 우선 비관을 제거하거나 그렇죠? 다른 영양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죠. 예,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아니죠. 자, 비관을 잠근다. 그렇죠. 이것이 답이죠. 구토하니까요. 먼저 잠궈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비관을 제거하는 것은요. 간호사가 할 일이고 영양의 주입 속도를 늦춘다. 지금 토하고 있는데 속도 늦춰야 될 문제는 아니죠. 잠궈버려야겠죠. 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음식이 꼬여서 안 들어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들어가는 음식이 지금 뭔가 문제가 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따뜻한 영양으로 교체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비관을 잠그고 그렇습니다. 이제 살펴봐야겠죠. 의료진, 그 다음은 아마 이제 의료진이 해야 될 행동일 겁니다. 7번입니다. 알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알약입니다. 큰 알약은 쪼개서 준다.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준다. 복용 시간이 지난 데는 2배로 준다.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먹여준다.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가 입에 털어넣을 수 없을 만큼 손을 떤다면 그렇죠. 요양보호사가 넣어줄 필요가 있죠.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쪼개서 이게 틀렸습니다. 모든 알약은 코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쪼개서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유와 함께 복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좋지 않습니다. 복용 시간이 지난데 2배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안연고를 투입하는 것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이 펜이 정확한 위치를 잘 못 나타내요. 우선 안연고를 바르는 것은 이게 눈이라면 이 아래 눈꺼풀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제 이 눈자위가 나오겠죠. 여기에 중앙 부위에서 여기 중앙 부위죠. 이 가운데에서 안에서 여기를 안에서라고 표현하죠. 안에서 이 바깥쪽 이쪽으로 이렇게 한 2cm 정도. 네. 그래서 눈꺼풀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하부 결막낭이라고 그러죠. 요 밑에 있으니까 하부 결막낭. 예. 요 눈꺼풀 아래로 이렇게 뭡니까 당겨주면 이 하부 결막낭이 나타나죠. 이 흰자위. 이 하부 결막낭에 뭡니까 안에서 밖으로 하부 결막낭의 안에서 밖으로 안연고를 투여한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침상 배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실을 조용하게 만들어준다.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핀다. 배설 후 물티슈로 닦은 후 자연 건조한다. 침대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차가운 물을 항문 쪽으로 흘려준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침대 머리를 올려서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배설을 해야 되니까요.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너무 조용하게 되면 그렇죠. 배변하는 사람이 부담이 가서 제대로 배설을 못할 수 있어요. 약간은 소음이 있다든가 뭐 TV를 튼다든가 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겠죠. 자,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이거 아닙니다. 배설을 하는 동안 배설이 끝나고 난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배설 후 물티슈로 닦은 후 자연 건조한다. 아닙니다. 물티슈로 닦은 후 빨리 건조를 해서 옷 입혀줘야겠죠. 변이를 자극하게 차가운 물을 항문 쪽으로 아니면 따뜻한 물을 그렇죠 흘려준다. 예, 침대 머리를 올려서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방법을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입니다. 이동변기요.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다. 이동변기를 왼쪽에 놓는다. 배변하는 동안 상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그렇습니다. 변이를 배설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와 같게 한다. 높게 한다가 틀렸죠.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합니다. 이동변기를 왼쪽에 넣는다. 뭐가 틀렸나요?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놓아줘야겠죠. 배변하는 동안 상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야 된다. 상반신이 아니라 하반신을 덮어줘야겠죠.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배변할 때마다 세척해줘야겠죠. 한 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제공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소변줄을 찾습니다. 침상에서 절대 안정 취하게 한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방광세척을 해야 한다. 소변 주머니를 침대 바닥에 놓아둔다.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답은요? 네, 4번이죠.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렇죠. 소변줄을 찾다고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하게 많이 마셔줘야 합니다. 그래야 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덜 생기게 되겠죠. 1번은 뭐가 틀렸나요? 네, 유치도뇨관을 찾다고 그래가지고 침등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동할 수 있죠. 그러므로 누워서 절대 안정 아니죠. 하루에 한 번은 꼭 방광세척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아니고 아닙니다. 소변 주머니를 침대 바닥에 넣는다. 소변 주머니는 침대보다 더 아래로 날아가야죠. 방광 밑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닥에 틀렸죠.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제거하는 것은 의료진,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이지 요양보호사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 수치를 권장한다. 물 많이 마셔도 좋습니다. 12번입니다. 의치보관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를 끼고 자게 한다.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 살균한다.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 먼저 뺀다. 물에 씻어 헤어드라이어로 말려 보관한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가 정답입니다. 자, 의치를 끼고 자게 한다. 뭐가 틀렸나요? 벗고 자게 해야죠. 다음에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 먼저 뺀다. 위쪽 먼저 빼야 합니다. 물에 씻은 헤어드라이어로 말려 보관한다. 아닙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이 가면 변형될 수가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구고 물에 담궈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12번의 2번이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침대에서 머리 감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게 한다.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린다. 린스 찬물을 끼얹는다.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물기를 제거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머리 감는데 솜으로 귀를 막고 그래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눈에 수건을 올려서 그렇습니다. 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물을 눈에 가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수건을 올려주는 게 좋죠.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게 한다가 틀렸죠. 머리가 오게 해야겠죠.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손톱이 아니라 그렇죠. 손끝으로 손톱으로 하게 되면 상처가 날 수 있죠.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린스 찬물을 끼얹는다. 찬물이 아니라 그렇죠. 따뜻한 물이죠.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물기를 제거한다. 귀 깊숙이 넣으면 안 되죠. 네. 겉에 있는 물기 정도 닦아줘야겠죠. 13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14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다.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머리를 빗는다. 요양보호사의 취향대로 머리 모양을 손질한다. 두피에 염증이 발견되면 즉시 연고를 발라준다. 머리카락이 엉켜있으면 물을 묻혀서 빗는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5번이죠. 머리카락이 엉클어져 있다면
물을 묻혀서 빚는다입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가 아니라 두피 쪽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빚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예, 두피 쪽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해야 합니다.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는 머리를 빗는다. 예,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렇죠.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이렇게 취해야겠죠. 요양보수의 취향대로 아닙니다. 두피에 염증이 발견되면 즉시 연고를 발라준다. 뭐가 틀렸을까요? 염증이 발견되면 그렇죠. 의료진에게 보고해서 즉 간호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틀린 거죠. 머리카락이 엉켜 있다면 물을 묻혀서 빗는다. 맞습니다. 14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대상자의 손 발톱을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자,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그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2번이 되겠습니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16번입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럴 때 회음부의 청결을 돕는 방법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는다. 둔부와 하지를 모두 노출하여 닦는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 닦는다. 염증이 있으면 소독제로 닦는다. 냄새가 심하면 알코올로 닦는다. 맞는 것은요? 그렇죠? 3번이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서 닦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나요? 네, 요도 방향에서 항문 쪽으로 가야죠. 회음부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둔부와 하지를 모두 노출하여 틀렸죠? 예. 어느 쪽만 노출하면 되겠어요? 둔부 쪽만 노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약간 가려주고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염증이 있다면 소독제로 닦는다. 염증이 있다면 그렇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예, 간호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냄새가 심할 때는 알코올로 닦는다. 냄새가 심하다고 알코올로 닦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 닦는다. 3번이 정답입니다. 17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체위 변경, 요양보호사의 신체보호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신체보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두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성을 높인다. 대상자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요통을 예방한다.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허리를 굽혀서 근육의 피로를 줄인다.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전성을 높여준다. 무엇이 답인가요? 네, 5번이죠.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는 그 자세를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허리는 펴야 합니다. 무릎은 약간 굽힌 상태에서 무릎의 힘으로 굽힌 무릎의 힘을 펴면서 하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들어 올리려는 대상과 관계에서는 가까이 밀착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발을 모으고 서서 틀렸죠. 벌려야 균형을 잡을 수 있겠죠. 두 발을 약간 벌려서 균형성을 높여야 됩니다. 대상자의 거리를 충분히 두면 안 되죠. 밀착해야죠. 가까이 잡았다는 해서 몸에 밀착을 시켜야 허리가 그렇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무릎을 펴고 틀렸죠. 무릎을 굽혀서 중심을 그 무릎을 일어나는 힘으로 무릎을 펴는 힘으로 올려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아닙니다. 허리를 굽히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리를 굽혀서 펴는 힘으로 올려야 됩니다.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18번입니다.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요.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이동시키는 순서는 우선 먼저 한다면 이 부분이 있죠. 올라가 있는 이 침상, 이 부분을 여기 내려줘야겠죠. 수평으로.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베개를 끌어서 이 머리 쪽으로 받쳐줘야겠죠. 양쪽에 사람이 한쪽은 이 어깨 쪽을, 한 손은 이 엉덩이 쪽을 받치고서 둘이 이제 위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찾아보면 답은 나갑니다. 먼저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힙니다. 침대 매트를 이걸 내려서 수평으로 맞춰주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베개 머리를 요 밑에서 받쳐서 머리를 받쳐주죠. 그런 다음에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맞으셔서 한쪽 팔은 어깨, 한쪽 팔은 이 어깨, 그리고 한쪽 팔은 어디입니까? 다른 쪽 팔은 둔부와 대퇴, 이 부분이요. 받쳐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둔부의 압력을 줄이고 관장하는 자세로 오른 것은 관장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벌써 나와 있죠? 옆으로 누운 자세라 해야죠.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작동해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앞바퀴를 들었습니다. 뒷바퀴를 누릅니다. 이러한 것은요. 예, 도로턱을 넘을 때입니다. 22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깁니다. 대상자의 양쪽 팔이 휠체어 앞쪽 바닥을 짚도록 한다. 대상자의 마비된 손이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옮긴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하여 옮긴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와 침대가 3, 40도의 각도가 되도록 놓고 옮긴다. 휠체어에 옮긴 후 대상자의 앞쪽에 서서 배를 밀어넣어 의자 깊숙이 앉힌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4번이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침대가 이 휠체어는 3, 40도 각도, 뭐 때로는 45도 비스듬히 각도가 되도록 놓고서 옮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휠체어는 어느 쪽에 있어야 합니까? 건강한 쪽,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 편에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가. 그리고 비스듬히 3, 40도 각도로요.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대상자의 양쪽 팔이, 한쪽 팔을 못 쓴다는데 양쪽 팔이 지푸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대상자의 마비된 손이 지푸라고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하여 옮긴다. 건강한 쪽이 아니라 요양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서서 그 무릎을 지지해서 옮깁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에 옮긴 후 대상자의 앞쪽에 서서 배를 밀어넣는다가 아니죠. 대상자의 뒤에 서서 배를 당겨줘야죠. 안으로 깊숙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오를 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 간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힘이 들죠? 그래서 건강한 발이 먼저 가서 지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가고 그 다음에는요 건강한 쪽 발이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 발이 끌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를 때니까 어떻습니까? 마비된 쪽이 오른쪽이니까 왼발이 먼저 올라가겠죠. 그렇죠? 지팡이 나가고 건강한 쪽 다리 이게 아니라 건강한 쪽이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쪽이네요. 틀려. 5번이 되겠죠. 지팡이 나가고 오른쪽이 편마비 됐으니까 왼쪽 다리 건강한 다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마비.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